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 MVVM 툴킷에서 메신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메신저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객체 간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참조를 유지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듈을 분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서로 각각이 참조를 해서 원래 이벤트를 노출을 하고요. 해당 이벤트 핸들러에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이벤트를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노출하고 그 이벤트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해 가지고요. 그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NET의 이벤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A라는 클래스가 이벤트를 노출했다면 B라는 클래스는 이 이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A를 참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없이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가 옵저버 또는 Publish, Subscribe 형태의 이벤트 어그리게이터 또 미디에이터 이런 몇몇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메신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MVVM에서는 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참조를 유지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MVVM 툴킷은 Weak Reference Messenger와 Strong Reference Messenger를 제공해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Weak Reference Messenger는 내부적으로 약한 참조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Weak Reference Messenger는 Subscribe, Unsubscribe를 할 때 Unsubscribe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메신저에서는 레지스터, unregister라고 하고요. 그래서 weak reference 메신저를 사용한다 하면 unregister를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지스터는 하겠죠. 레지스터를 해야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참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으로 구독, 취소해야 합니다. unregister를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에 릭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는 더 나은 성능과 훨씬 적은 메모리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겠죠. 자, 여러분이 메신저를 사용할 때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사실 서로 간에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주고받지 않고 빈번하게 뭔가 통신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한두 번 정도 메신저를 가지고 데이터를 뷰 모델에서 뷰 모델로 이동을 시키거나 다른 클래스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위크 레퍼런스 메신저 가지고만 하셔도 아주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뷰가 여러 가지가 있고 뷰 모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들, 사용자 정의 컨트롤들이 들어와 있고 이 각각의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 서로 간에 데이터 및 이벤트 전달이 필요하다, 노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를 그냥 사용합니다. 이게 더 나은 성능과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를 쓰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안 써도 됩니다. 위크 레퍼런스 메신저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나 관리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위크 레퍼런스 메신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메시지를 등록하여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iReceipt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register all 호출로 모든 처리기를 등록하고 선언된 모든 메시지 처리기의 수신자를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메시지 핸들러 대리자를 사용해서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거나 간단한 람다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 등록은 간단하게 레지스터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change name message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고요. change name message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name을 전달을 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name에서 새로운 name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페이지를 보시면 레이블, 버튼, 레이블, 버튼 이렇게 5개의 버튼과 2개의 레이블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이블은 네임이 변경되는 것을 알려줄 거고요. 그 아래쪽 레이블은 유저 네임이 변경되는 걸 알려줄 거예요. 자, 이 유저는 뭐냐면 뷰 모델로 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초기에 메신저 뷰 모델이 있고 메신저 뷰 모델 안쪽에 네임과 유저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유저가 그냥 기본적인 유저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옵저버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얘를 랩핑을 하고 있고요. 메신저 유저가요. 이 랩핑하고 있는 유저의 네임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변경에 대해서 통지를 받게 할 거예요. 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그냥 퓨어한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안 써도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노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구현합니다. 이거는 뭐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릴레이 커맨드로 레지스터, 언레지스터가 있어요. 이건 스트롱 메신저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네임을 보여주고요. 유저를 가지고 왔고요. 자, 유저에 대한 변경은 이 아래쪽 메신저 유저에서 담당을 할 겁니다. 다른 점은 이제 아마 이쪽 릴레이 커맨드를 하면서 뭔가 작업을 할 거고요. 네임의 변경을 해줬죠. 그럼 아래쪽에서는 이 아래쪽 유저는 뭐냐면 유저의 change name, strong change name에서 change name 하면 reference messenger, 그러니까 strong이든 weak든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 name을 send 해서요. 이 receive에서 처리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 코딩을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name에서 weak reference messenger를 선언을 해서 처리를 해볼게요. weak를 가지고 해볼까요? weak reference messenger 아래쪽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 default register라고 해서 아까 change request message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name message, change name message를 가져갈 거고요. 이 뒤쪽에 this 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핸들러를 등록을 할 겁니다. R은 요 녀석을 받으려는 리시브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M은 메시지, 여기서는 change name message가 될 거예요. 자, 얘를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처리할까요? 아래쪽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애가 있죠. 리시브라고. 자, 여기 만들어 놨죠. 자, name을 변경을 해주겠다 하고 weak가 변경되었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름도 여기에도 그 receive를 호출해야 되겠죠. receive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register, unregister는 지금 쓰지 않을 거고요. 요 weak reference는 register만 하고 unregister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코딩할 필요 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신저 유저가 어떻게 구현될지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저는 change name을 눌렀을 때 weak reference 메신저에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weak reference messenger default send 라고 하시고요. 자, new를 통해서 change name message를 넣어주시고 이 스트링으로 저 네임, 변경된 네임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자, expected. 자, 여기 가로가 빠져서 그렇죠. 가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났어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기본 값이 my name is 여기인가, my username is 여기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change name, register strong, unregister strong이 있는데, 자, unregister하고 register는 지금 하지 않겠죠. 저기는 아무것도 연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눌러봐야 아무 동작 하지 않습니다. change name을 통해서
눌러보시면 이 위쪽만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아래쪽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연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래쪽에 Change User Name을 보시면 Change User Name and Send라고 되어 있죠. Send를 하면 이 상단 유저 이 메신저 뷰 모델이 해당하는 샌드된 데이터를 받아서 리시브에서 처리하도록 이 생성자에서 구현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제 받는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 보시고요. 누르시면 여기로 옵니다. 그쵸? 여기서 샌드에서 여기서 샌드에서 여기에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리시브를 통해서 처리하라고 했죠. 그럼 리시브는 네임을 변경하니까요. 위, 아래 다 변경이 됩니다. 자, 이걸 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눌러보시면 변경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계속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크 레퍼런스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는 레지스터, 언레지스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레지스터와 언레지스터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자, 저걸 이용해 볼게요. 자, 레지스터에서 스트롱 레퍼런스 메신저 디폴트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똑같이 change name 메시지를 갖고 내 리시브는 리시브 스트롱에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unregister가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다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unregister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됩니다. 아, 여기는 this가 들어가 있죠. 이 클래스에서 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change name 메시지를 unregister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unregister 하고 난 이후부터는 send를 해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strong change name 커맨드가 눌리면 send를 하도록 할 거고요. weak가 아니고 앞쪽만 strong으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값이 정해져 있고요. 제가 change name을 누르면 change 되죠. change user name을 누르면 전달이 돼서 둘 다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strong을 눌러도 strong은 변경되지 않아요. register strong을 눌러보면 누르고 나서 strong message 하면 그제서야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unregister strong을 누르고 다시 누르면 이제 다시 전달이 안 되고요. weak reference만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register strong을 한 번 더 눌러보면 에러가 나죠? 네, 이미 subscribe 되어 있기 때문에 또 subscribe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strong reference messenger에 register가 되어 있다면 똑같은 거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딩을 조금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if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if를 가지고 strong messenger에 is registered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미 들어와 있다면 return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strong, register strong 한번 누르고요. 지금 한번 돼 있었죠. 이때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register를 했을 때 이쪽에 와서 자동으로 return 돼 버립니다. 자, 오시고 밑으로 안 내려가고요. return 해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register가 두 번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에러에 대한 처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알아볼 거는 request message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request message는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return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쪽 어떤 그러니까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고 그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작업한 이후에 리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펑션을 호출한 것처럼 하고 싶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게 REST API, HTTP의 REST API가 이런 식이죠.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대기하고 있다가 리스판스가 오면 종료되는 형태겠죠. 자,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리퀘스트 메시지로 메시지를 선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hange name request message라는 걸 제가 만들었고요. 그게 리퀘스트 메시지 스트링으로부터 상속을 받도록 해놨어요.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리턴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메시지 페이지라는 데 가보시면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뭐 달라질 건 없고요. 그냥 리턴만 체크해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뷰 모델로 가보시면 뷰 모델에 대한 처리들이 있고요. 리플라이가 있죠. 자, 메시지 리플라이라고 해서 뭔가 리시브가 오고 나면 리플라이를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 네임에다가 다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변경이 되냐면 change name 이후에 리플라이를 받아서 그 리플라이를 네임에다가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스트롱도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처리는 message.reply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eply 하면 리턴 받는 쪽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벤트를 발생하고 이벤트 발생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레지스터는 이전과 똑같이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 초기 값이 있죠. 처음에 change name 누르시면 변경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change username and send를 눌러보시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눌러봤을 때 이쪽에는 week new name이 전달이 됐는데 아래쪽에는 week 내가 해놨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reply로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register strong으로 하고요. strong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strong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unregister 해볼게요. unregister 하고 나서 strong 하면 전달도 안 되고 reply도 받지 못해서 change user name이 그대로 여기에 적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reply도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어싱크 모델도 있어서 이 어싱크 모델로도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굳이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